지금 전 세계 군사정보망이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의 기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동반자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5년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시진핑 실각설과 건강 이상설 그리고 군부 통제력 상실이라는 서방 정보기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으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싹까지 잘라내며 전례 없는 피해 숙청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이동이나 부패 척결의 차원을 넘어선 사건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이래 가장 충격적인 지휘부 붕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전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혈명마저 끊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군 내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권력 투정과 불안정성에 휩싸여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서방의 유력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중국군 현대화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시진핑의 1인 독재가 완성된과 동시에 군의 전문성이 붕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중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중앙정치국 의원이자 중앙군사의 부주석인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절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은 중국 공산당 특유의 언어로 해석하자면 정치적 숙청이나 해법 불가능한 붕괴 혐의를 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의 상징성인데 그는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중신의 아들로 대표적인 태짜당 출신이자 시진핑이 가장 신뢰했던 군부 내의 형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장유샤가 하루아침에 반부패운동의 표적이 되어 사라졌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정치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진핑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이번 숙청으로 인해 그러한 소문은 시진핑이 반대파를 방심하게 만든 뒤 일망타진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 전술이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숙청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주도했다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군 관련 비위는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가 처리하던 관례를 깬 것으로 인한 군의 사법권마저 당이 완전히 틀어지겠다는 시진핑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된 로켓군 지휘부의 전멸과 리상푸 전 국방장관의 실각에 이어 군 서열리위와 작전 총괄 책임자인 연합참모장까지 제거됨으로써 현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을 제외하면 장성민 기율이 서기단 1명을 빼고는 모두 물갈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와 정보당국은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 내부의 광범위한 숙청이 지휘체계의 단절과 훈련 부족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침공을 위한 핵심 전력 증강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1인에게 충성하는 예스맨들로 지휘부가 채워지면서 오히려 우발적이고 위험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숙청된 장성급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중국군이 현재 전쟁을 수행할 능력보다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월 24일 분석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군 지도부 자체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평가하며 실장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노장들이 사라진 자리를 시진핑의 눈치만 보는 관료형 군인들이 채우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장유샤는 그동안 대만 침공과 같은 무리한 군사작전에 대해 현실적인 비용과 위험을 경고하며 시진핑의 폭주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중국군 내부에 시진핑의 오판을 막을 안전장치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중국군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약화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거역자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극단적인 도박을
감행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유샤와 류절리의 몰락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결과가 아니라 중국군이 합리적인 군사조직에서 시진핑 개인의 사병 집단으로 변질되어가는 위험한 변곡점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송도리째 뒤흔들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숙청을 단순히 시진핑 주석의 권력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유샤 부주석과 류절리 참모장이 숙청이 갖는 진짜 의미는 중국군 내에서 현실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두뇌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장유샤는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만 침공이라는 시나리오를 두고 무조건적인 충성보다는 전쟁에 가져올 경제적 파국과 미군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해상 봉쇄로 인한 에너지 대란 같은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해 시진핑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이제 중난 나이의 회의 테이블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철하라고 지시했을 때 카카 지금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참모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쟁 억제력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인사가 아니라 2023년부터 시작된 로켓군 대숙청과 맞물려 중국군의 핵심 신경망을 끊어놓고 있다는 점인데,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숙청한 장성급 인사만 무려 110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중국군이 현재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한 훈련보다 내부의 정치적 상전을 위한 눈치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정밀 분석해보면 중국군은 표면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며 외형적인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그 거대한 무기체계를 운영해야 할 지휘부는 공포에 질려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오는데, 이는 마치 최신형 스포츠카를 샀지만 운전자가 운전법을 모르거나 겁에 질려 핸들을 놓아버린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합동작전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중국군 분위기 속에서 복잡한 연합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리 만무하며, 이는 결국 시진핑이 그토록 원하던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명령하면 죽는 신용만 하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공포를 맞이하게 되는데,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군대는 오히려 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휘관들이 전술적 승리보다 최고 지도자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되면 현장의 불련 상황은 은폐되고 지도자의 오판을 부추기는 거짓 보고가 난무하게 되는데,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부기관의 잘못된 보고가 푸틴의 오판을 낳았던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 지금 베이징에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 류절리를 숙청하며 얻은 것은 완벽한 군 통제가 아닌 누구도 직언하지 못하는 완벽한 침묵이자 폭주의 서막입니다. 현재 중국 중앙군 사위는 시진핑과 기울이 서기를 제외한 실전형 지휘관이 전멸하여 위기 시 독자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는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불안을 느낄 때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서방 정보당국이 우려하는 해침도 바로 이 지점인데,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중국군은 승산이 없어도 지도자의 명령이라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유샤의 몰락은 중국군의 마지막 안전핀이 뽑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동국안보는 군사적 상식이 아닌 시진핑 단 한 사람의 불안정한 심리에 좌우되는 살얼음판 위에 섰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불신과 숙창으로 병든 거인 중국이 휘두를 예측 불가능한 칼날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1일 중국 현재 상황, 시진핑 척결되는 이유 영상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는 유례없는 대격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전역, 그것도 핵심 성시 16곳을 한꺼번에 덮친 대대적 사찰 때문인데요. 이것이 시진핑 체제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CCTV 등 관영 매체에서는 단기간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의 근간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다는 신에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찰의 대상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중국의 정치 경제적 심장부이자 시진핑이 오랜 기간 쌓아올린 인맥의 근거지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사단의 핵심 그룹입니다. 즉 시자주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권력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신장, 산둥, 푸젠과 같은 지역들은 시진핑이 직접 근무하거나 가족과 같은 측근 인맥이 뿌리내린 곳이어서 이번 사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5년 베이다이어 회의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동시다발적 사찰은 중국 내부 권력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신장에선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마식루이 전 서기가 갑작스럽게 해임되고 그 자리에 왕치상 계열의 새로운 인사가 임명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푸젠, 산둥, 심지어 펑리위안 여사의 고향까지 포함된 이번 조사 대상은 그동안 철옹성이었던 시진핑 인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찰이 단순히 행정, 부패 척결 차원을 넘어 실제 권력 기반의 인사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군산복합체의 운영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사찰팀이 3개월간 각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과거 시진핑의 측근들이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지역마다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특정성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초대형 권력 청소의 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번 대규모 사찰 작전은 겉으로 보면 부패 척결이나 관리기관 강화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사단을 근간부터 해체하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중앙사찰팀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 끝에 7월 말부터 각지에 배치됐고 앞으로 3개월 동안 현지 간부진, 당위원회 그리고 부성급 도시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전방위 감찰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바로 이번 사찰 대상지 중 상당수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절대 충성파인데요. 이들을 일명 시자 주인 세력의 핵심 근거지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찰은 중국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줄줄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 부총리 등 최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입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은 각각 1, 2, 천진, 황믹 등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들이 현재 당석이나 성장을 맡고 있습니다. 푸젠, 산둥, 신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최측근들의 봉어지이자 시진핑의 가족 인맥까지 촘촘히 얽힌 곳입니다. 여기에 신장에선 이미 마식루이 전 서기가 돌연 해임됐는데 그 후임으로 임명된 천시호장 역시 기존과 전혀 다른 정치라인 출신이어서 시자주인 전체에 주는 경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격 숙청 신호탄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권력 설계도와도 같은 비공개 단판의 무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로와 현직 지도부가 한 해의 노선을 조율하고 물밑 갈등을 봉합하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올해 회의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장 인근 경계가 대폭 강화되고 열차와 역 주변엔 무장경찰과 공안의 건문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다이어로 향하는 보안 노선 자체가 6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찰이 실제로 중국 내부 권력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장 생산건설 병단에서 벌어진 간부대거 해임과 군산복합체 감찰도 중요한 군사적 시그널입니다. 이런 조치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각 지방군사위원회, 국영방상위협, 심지어는 군산복합체 라인까지 권력의 흐름이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 생산건설 병단, 사나이 각급 단위에서 간부 해임이 줄을 잇고 부패 혐의와 비위 연루 인사들이 속속 법적 처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던 마식루이 이후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군사, 행정, 정치 세력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순한 감찰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 내 사찰, 숙청, 인사재편은 베이다이어 회의를 기점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중국 내부만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의 최종 결론에 따라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안과 군부 개혁파의 정면 충돌 가능성 등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도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찰팀의 투입 이후 각 성의 핵심 간부들은 줄줄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게 됐고 그들의 업무와 행정은 병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수준까지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가 당 중앙의 명령 한마디에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군산복합체와 방산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 생산건설병단 소속 각종 방산공장과 산둥푸젠 지역의 국영기업들은 사찰팀의 집중조사를 받으면서 기존 권력에 힘이 빠지고 새로운 인사와 노선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둥은 특히 펑리위안 여사의 고향이자 시진핑의 측근 리잔수가 장악했던 지역이기에 이번 감찰과 인사재편의 칼날이 상징적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한 과거 시진핑과 샤먼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 공안부장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고 이는 사실상 시진핑 사단 전체에 대한 불충분시 즉각 숙청이라는 새로운 룰이 도입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각 지역 방산 군사산업에도 파급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이미 간부회임과 군산복합체 감찰이 현실화되며 기존 군수품 조달과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5차, 6차 검열을 통해 신장 생산건설병단, 14단 사연대 등의 당의원, 정치의원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모두 그 연장선입니다. 특히 시진핑이 추진해온 군수산업그룹의 핵심 인물들까지 감찰 대상으로 올라서며 이 지역의 방산군수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중앙군의 지휘체계와 기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 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군부와 공안 내부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대립하게 될 경우 내부 분열을 외부 적대 행위로 전환하려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론, 도출 방향에 따라 공안부 장여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개혁 세력이 시진핑 진영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의 군사정책은 한층 더 불확실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권력균열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긴장고조를 통해 내부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방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중국은 16개의 핵심 성시와 자치구를 동시에 뒤흔드는 초유의 사찰 작전을 통해 시진핑 체제의 권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신장에서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던 마식루이가 해임되자마자 바로 후임의 비시진핑 계열 인사가 들어서면서 그간 중국 정치의 철옹성이었던 인맥 피라미드가 곳곳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 권력의 모든 것이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는 베이다이어 회의를 기점으로 중앙과 지방, 원로와 현직, 군부와 공안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견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권력투쟁과 숙청의 군사적 파급 효과입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혼란이 심화될수록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내부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미중 전략 경쟁의 진짜 전장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중국 내에서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 군산복합체와 방산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원 분배, 심지어 무기 배치와 개발 전략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의 충성도와 위계 질서가 무너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군사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군사 시위와 정보전 확대입니다. 실제로 베이다이어 회의가 강경파 중심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 군부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 정보전 작전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규모 사찰은 중국의 한계 효용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중앙의 지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집행력을 갖고 있는지, 각 지역의 저항과 협조, 그리고 실제 군사산업과 방산기술 체계가 권력투쟁이 와중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두가 검증 대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객관적 데이터와 실시간 접보, 그리고 내부 인사구조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안일함을 경계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한반도 내의 철저한 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합니다.